안녕하세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길 원하는 청지기쌤 최성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고 또 너무 기억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요, 제가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독서 모임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모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읽으려고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도 같이 읽고 나서 정말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라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이렇게 세우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 또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엔 시스템의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자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또 거꾸로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 말이 저에게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무엇이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 만들어야만 습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신호, 어떤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망, 두 번째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요 4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음 챕터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신호가 분명해야 우리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습관 인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습관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에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나쁜 습관은 이렇게 끊어내야 되겠죠. 자, 분명해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 이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는 것이 습관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요, 습관 쌓기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습관 위에다가 또 다른 습관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끝날 때 그 습관에다가 새로운 행동을 붙이는 그런 것을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 된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다음 습관을 이렇게 쌓으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더 쉽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한 가지 습관, 한 가지 환경인데요. 제가 요즘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기를 이렇게 한 가지 그 아기를 재울 때 노는 곳과 자는 곳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노는 곳에서 예전에는 같이 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
여기서 계속 놀다가 잠자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자는 곳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아이가 좀 졸려할 때 그곳으로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가면 금방 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습관에는 꼭 한 가지 환경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려면 그 신호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촉발하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신호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트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 법칙은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이건 열망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 습관을 하고자 해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혹묶기예요. 유혹묶기는 뭐냐면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요즘 저녁 때 밥을 먹은 다음에 바로 습관 쌓기를 해가지고 밥을 먹고 나면 바로 가정 예배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하고요. 산책을 하는데요. 가정 예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아내랑 저랑 이제 아기랑 산책을 가는 건데 이거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산책을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밥 먹고 또 나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물을 정수기에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텀블러를 갖고 물을 뜨러 내려가면서 그냥 운동장 두 바퀴를 돌아요. 그러고 나서 물을 뜨고 교실로 와서 이제 커피를 타서 마시는데요.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묶어 놓으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무리에 소속되기. 여러분들 이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헬스장을 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내가 원하는 모습에 무리에 소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성경 읽기 모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톡방에 성경 읽기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카톡방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 분량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받은 은혜라든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카톡방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소속이 되면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인드세트인데요. 이 마인드세트가 뭐냐면 중요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투수들,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수들이 그 습관이란 게 있어요. 운동 선수들이. 그래서 투수가 이 투구판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런 습관들, 루틴이라고 하죠. 그런 루틴을 마인드세트라고 하는데 이 루틴을 이렇게 딱 정립하게 되면 이 루틴을 하고 나면 아, 나는 게임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세트를 내 안에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쉬워야 달라진다. 자,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이다. 자, 습관은 오래 지속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습관 한계선이란 표가 있는데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자동화가 되고 이 습관 한계선을 넘어야 계속 습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쉽게 해야 되겠죠. 간단하고 쉽게 만들기. 그래서 이 습관을 하는데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책을 읽고 싶은데 이 책을 읽기까지 너무 많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뭐 컴퓨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TV가 있다든지 이러면 책을 읽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TV를 없앤다든지 뭐 그런 스마트폰을 잠깐 뭐 꺼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하고 쉽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습관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서 잘못된 그런 습관들로 간다고 합니다. 자, 2분 규칙은 뭐냐면요. 새로운 습관을 이렇게 우리가 시도할 때 딱 2분 이내에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내가 오늘부터 하겠다. 그러면 2분 이내에 끝내는 거예요. 뭐 한 번을 해도 좋고요. 10번을 해도 좋고요. 그런데 2분 이내에 끝내는 거.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행장치. 이거는 나쁜 습관을 없앨 때 사용하는 건데요.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자, 예를 들면 TV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 TV 뒤에 TV를 보고 난 다음에 코드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더 심하면 리모컨에 배터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TV를 한번 보려면 이거 배터리 넣어야 되고 또 코드도 꽂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게 이행장치라고 합니다. 네, 반대로 하면 돼요. 나쁜 습관은 반대로. 자, 네 번째 법칙은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인데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했을 때 결국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보상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상이 되게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의 보상은 뭐냐면요. 바로 그냥 보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바로 오죠.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그 나쁜 보상은 늦게 와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보상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재미없죠. 보상도 바로 오지 않고.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지금 공부한 것들이 나중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습관은 보상이 늦다. 나쁜 습관은 보상이 잦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 보상을 주는 습관에는 즉시적인 기쁨을,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을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책을 뭐 이렇게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을 바로바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뭐 독서 마라톤 이런 거, 그래서 한 권 읽었을 때 뭐 이렇게 내가 몇 권 읽었고 몇 페이지 읽었고 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시각적 측정 수단. 이건 뭐냐면요. 내가 좋은 습관을 한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우리 아이들 뭔가 잘하면 스티커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즉각적인 그런 보상을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 말에 되게 공감했어요. 2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우리가 한 번은 어떻게 실수로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2번을 걸으면 이게 새로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되게 공감했냐면 예전에 막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갈 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피곤해서 하루 못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다음날도 못 일어났어요. 이러면 다시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뭐 헬스장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거 갈 때 2번 연속으로 이렇게 빠지면 다시 하기가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습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걸 못했을 때 나를 잡아줄 그런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 파트예요.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습관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골디락스 법칙은 이 습관을 계속할 때 우리가 언제 이 습관을 계속 지속할 수 있냐면 나에게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을 때 이 습관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너무 쉬우면 오히려 지루해서 안 하게 되고요. 또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어려운 그런 습관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감되는 말이 뭐였냐면 전문가는 스케줄을 따른대요. 아무리 지루하고 힘들어도. 그런데 아마추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그래서 정말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문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습관과 의도된 연습은 숙련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습관을 하게 되고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숙련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습관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복기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하면서 습관을 발전해 시켜 나간다면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는 좀 노력했더니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노력했냐면 정체성, 아까 처음에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손톱을 안 뜯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제 머릿속에 계속 입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손톱을 물어뜯고 싶을 때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침 성경 읽기예요. 이거는 아침에 제가 학교에 오자마자 아이들에게 이제 온라인 학습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 성경 읽기를 바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성경책을 펴고 3장, 4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산책하고 커피 마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점심시간에. 네 번째도 가정예배 후 산책하기, 이것도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블로그 쓰기예요. 솔직히 제가 요즘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이 블로그 쓰는 게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할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오전에 이제 아이들 그 온라인 학습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또 블로그에 아이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지루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지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좋은 습관을 같이 길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